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의 명품 브랜드 박준서입니다. 오늘은 iOS 5 저자이신 우리 문태희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녁을 좀 하셨어야지. 예, 지금 시간이 사실은 딱 배고픈 시간입니다. 그래서 밥 생각이 간절한데요. 예. 우리 명품 브랜드 박준서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밥 사주실 거예요? 예, 일단은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일단은 iOS 5라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전문 용어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친숙한 단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iOS 5에 대해 좀 의미 좀 아주 편하게 좀 이해되게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iOS 5라고 하면 아마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애플의 제품을 쓰신다면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노트북 말고요,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아이팟 터치든 이런 모바일 기기를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PC에 윈도우라는 OS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애플의 아까 말씀드린 기기에도 OS가 설치가 됩니다. 운영체제라고 설치가 되는데 애플의 이제 기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iOS라고 하고요. 요번에 이제 10월 12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네, 수요일날 5번째 버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윈도우면 윈도우 뭐 XP가 있고 그렇죠. 윈도우 뭐 7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아이플 제품사의 제품에 들어가는 운영 체제의 버전업이 됐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의 운영 시스템이고. 예, 그리고 제가 또 요번에 듣기로 iOS 5에 관련해서 책을 요번에 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책을 좀 쓰시게 된 이 주제로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 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대중화되고 보급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의 사실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사실은 아이폰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것보다는 일반 퓨처폰, 이제 버튼 누르는 거 이게 유행이었는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참 많이 대중화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애플에 대한 아이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 아이패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얘기하는 이제 태블릿 PC라고 하는 게 많이 또 보급이 됐는데요. 지금 아이패드 2 쓰고 있지만, 기존에 책을 보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어떤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설명해 놓은 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중 서점에 가시거나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치시면 이렇게 활용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책을 이제 쓰게 된 거는 이제 새로운 OS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버전업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것처럼 어떤 기기에 대한 책을 쓰는 거는 기존하고 좀 차별성도 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OS가 나오니 OS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한번 써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어찌됐든 아이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한 200여 가지가 바뀌었다고 하고, 실제 저희가 확인해 본 걸로 보면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요. 국내에서 사실은 좀 거의 최초로 활용서 측면에서 OS를 다룬 책은 처음이어서 그런 측면에 좀 의미를 두고 있고, 처음 취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취지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이번에 쓰신 책이 iOS 5에 대한 버전업이 되면서 활용 방법에 대한 걸 정리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어찌됐든 이제 쓰시면서 버전업이 되면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쉽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특화된 어떤 한 분야네요. 특정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리 일반인들한테 좀 필요한 책이 아니라 주로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쓰고 있는 분들에게 특화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 자체는, 사실 이 책은 이제 시중 서점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출간을 해서, 그러니까 인쇄를 해서 나온 책은 아니고요.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터 단넷이라고 IT 전문 매체가 온라인 매체가 있는데 그쪽이랑 같이 해서 전자책으로 냈고요. 그래서 시중 서점에 가시면 없으시고요.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전자책 쪽에 들어가시면 현재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자책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특화된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대상 자체가 이게 OS 자체가 애플 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만 해당하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중에 전자책으로 아직 출판은 된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 네. 아. 네, 사실은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따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요즘에 그 우리가 그 많이 듣는 얘기 중에서 이제 요즘 뭐 창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1인 뭐 창조적인 기업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스마트 워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그 궁금한 게 이렇게 좀 그 스마트 워킹과 관련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 간략하게 몇 가지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제가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서 스마트 워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느 하나의 특정 서비스를 쓴다고 해서 스마트 워킹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스마트 워킹하는 거 좀 질문하고 좀 약간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측면에 본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이거는 의지 문제니까 팁을 말씀하셨으니까 스마트 워킹이라는 걸 하시면 어찌됐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PC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어떤 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을 잘 해서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저는 스마트 워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 스마트 워킹을 할 때 요즘에 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그 스마트 워킹이 나오는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요즘에 이제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컴퓨터를 썼을 때 여러 사람이 뭐 나눠 쓰거나 아니면 내 PC라고 하지만 집에서는 가족 같이 쓰고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에 점점 나온 게 뭐냐면 1인 1PC가 나왔어요. 그게 그러다가 요즘은 스마트폰 이런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이 이렇게 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기기가 여러 개로 늘어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긴 이슈가 뭐냐면 나는 모든 기기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에 입력한 연락처가 하나 있다. 그럼 이 연락처는 자연스럽게 아이패드에도 들어가야 되고 내 PC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기존에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아이폰에 등록한 연락처는 그냥 아이폰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점점 나온 이슈가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주 그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버에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내가 사용하는 기기들 간에 똑같이 동기화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그럼 제가 잠깐 이야기를 그러면 제가 최근에 뭐 네이버 메모장을 좀 쓰고 있어요. 스마트 워킹 하시는군요.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스마트 워킹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제가 그 문태희님을 통해서 구글에 대한 이제 강의를 받은 다음에 그 구글 문서를 제가 작성하고 실제로 제가 오늘 인터뷰 요거도 제가 공유 기능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스마트 워킹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옛날에 한 3-4단계를 거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단계를 좀 줄이고요.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워킹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팁을 말씀드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의 자료를 보관시키고 똑같이 동기화시키는 개념인데요. 자료를 똑같이 동기화시킴으로써 전략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일을 쓰실 거라면 여러 개의 메일 계정이 있을 텐데 그런 걸 하나로 통합하고 메모를 하더라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나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네이버에 메모 쓰신다 했죠. 그러면 박주선님은 메모를 하셨겠지만 그 메모가 아이패드에서 하든 스마트폰에서 하든 PC에서 하든 정말 편하더라고요. 똑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동기화라는 이런 컨텐츠를 똑같이 동기화시킨다는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모든 서비스, 모든 어떤 앱들, 어플들을 접근하기 시작하시면 스마트 워킹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아주 좀 재밌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